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bridge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다리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 단어 하나에 정말 깊고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리는 과연 무엇을 연결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연결이라는 핵심 주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브릿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 서로 다른 생각들, 심지어는 과거와 현재 같은 시간까지도 연결하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단어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비유적 의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관용 표현들을 살펴보기 전에 브리지라는 단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이죠. 브릿지가 명사로 쓰일 때랑 동사로 쓰일 때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명사일 때는 장애물을 건너는 구조물 또는 두 가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그 간극을 연결하거나 줄여주는 어떤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문이 동사 bridge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죠. 눈에 보이는 강이나 계곡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오해 같은 보이지 않는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예문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Communication can bridge misunderstandings. 소통은 오해를 줄일 수 있어. 이 문장에서는 바로 소통이 그 훌륭한 다리가 되어주는 셈이죠.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주 강력하면서도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인 두 가지 관용 표현에 집중해 볼 겁니다.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두 표현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한쪽은 연결과 화합, 협력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단절과 끝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롭죠. 빌드 브릿지스는요, 그냥 관계를 만든다는 뜻을 넘어서요, 어떤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때 그걸 풀려고 노력해서 새롭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아주 긍정적인 행동을 말해요.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유대감을 쌓아가는 그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으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 manager worked hard to build bridges between the two departments in conflict. 관리자는 갈등 중인 두 부서 사이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죠.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표현할 때 딱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반대 표현이죠. burn bridges. 이 표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뉘앙스는 바로 돌이킬 수 없음이에요. 다리를 불태워버리면 다시는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전의 관계나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주 영구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예문도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He burned his bridges when he quit the job angrily. 그는 화를 내며 일을 그만두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다. 이 행동 때문에 다시는 그 회사나 동료들과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게 된 그 상황이 머릿속에 확 그려지죠. 이제 또 다른 상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시간, 그리고 서로 다른 차이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용 표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 표현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그 다리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건너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문제를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말해요. 현재에 집중하자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Don't worry about the exam results now.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시험 결과는 지금 걱정하지 말자. 그때 가서 해결하면 돼. Water under the bridge. 다리 밑으로 흘러가는 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의 일, 특히 안 좋았던 일은 이미 지나가서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아주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죠?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They had a fight last year, but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그들은 작년에 싸웠지만 지금은 다 지난 일이다. 이 표현 덕분에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브릿지 더 갭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지식이나 부, 세대 간의 이해 같은 좀 더 크고 사회적인 분야에서 존재하는 어떤 큰 차이, 즉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예문이 아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맥락에서 쓰인 경우죠. 들어보세요. The new policy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새 정책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슷한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면 정말 좋아요. Close the gap은 보통 달리기 경주처럼 경쟁 상황에서 격차를 좁힐 때 많이 쓰고요. Fill the gap은 뭔가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채워넣는다는 느낌으로 사용돼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건너기에는 너무 먼 다리라는 이미지죠. 어떤 목표나 요구가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야심만만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한마디로 무리한 시도를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상황을 예로 드니까 이해가 확 되죠. 천천히 들어보세요. Expanding the business during a recession was a bridge too far for the company. 불경기 중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그 회사의 지나친 시도였다. 자, 지금까지 브릿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의미의 다리들을 건너왔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지식을 쌓는 이 학습 과정을 건설이라는 주제에 연결해서 멋지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세 단계를 이 표현들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기본 개념으로 토대를 마련하고 lay the foundation. 그 다음엔 꾸준한 노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Build from the ground up.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공중에 성을 짓는 것, Building castles in the air, 즉 허황된 꿈을 꾸는 건 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말 멋진 조언 아닌가요? 오늘 배운 이 멋진 표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언어 여정에 튼튼한 다리를 놓으시길 바라면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언어의 다리를 직접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라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